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이미지 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지에 있는 사물 데이터를 추출하여 간단한 분류 모델을 만들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는 오브젝트 감지 및 사물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당 데이터셋으로 객체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 챌린지가 개최되었습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는 20개 종류의 사물이 다각도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미지에 대해 사물 종류 정보와 어떤 방향으로 촬영되었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사물 정보를 포함한 XML 파일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파일만 살펴보면 Annotations 폴더에는 각 이미지 파일에 배치되는 사물 정보가 XML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XML 파일을 보면 이미지 파일의 이름, 사물의 위치가 X, Y 좌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JPG Images 폴더에는 각 XML이 가리키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XML이 가리키는 이미지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XML은 이 이미지에 person 객체, 다이닝 테이블 객체, 버틀 객체, 체어 객체가 존재하고 각 객체의 위치를 좌표로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이런 데이터쌍이 약 2만 개가 존재합니다. 학습 과정은 먼저 컬랩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각 이미지 파일의 XML 파일의 정보를 읽어와 사물의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자르고 클래스에 따라 분류해서 저장하여 모델에 쉽게 입력하도록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셋 수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데이터는 분류할 데이터 클래스에서 제외하고 데이터셋이 한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면 사물마다 데이터 수가 편향되지 않도록 나머지 사물의 이미지에 대해 랜덤 플립, 쉬프트, 줌 등을 사용해 데이터 증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출력에 맞는 입력을 받아 학습을 수행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제작합니다. 해당 모델은 컨볼루션 2D 레이어와 맥스 풀링 레이어를 반복해서 쌓아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하고 플래튼한 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분류기를 통해 사물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작해 학습합니다. 이후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서 데이터 다운로드 및 데이터 증강, 모델 학습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모든 과정의 진행이 완료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콜앱에 내장된 g다운 메소드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합니다. 데이터셋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해당 링크로 다운로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압축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tar 형식의 압축 파일이므로 tar 파일을 임포트하여 데이터셋을 압축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고 나면 voc devkit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ppt에서 보았던 것 같은 형식의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XML 트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설명했던 XML 파일의 이미지 파일 이름, 사물 종류, 위치한 좌표를 읽어 해당 이미지 파일에 접근하여 이미지를 자르고 그 클래스 이름의 폴더를 생성해 해당 경로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함수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새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합니다. 파일 네임은
이미지의 이름, name은 사물의 종류, xy, xmin, ymax는 이미지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필로 라이브러리의 이미지 크롭을 이용해 이미지 파일을 해당 좌표 사이를 크롭하고 크롭한 이미지를 해당 사물 이름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 작업은 process all 함수에서 OS 라이브러리를 통해 annotations 폴더 안에 모든 XML 파일에 대해 반복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데이터셋 폴더에 저장된 각 폴더별 파일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OS 라이브러리를 통해 경로에 있는 폴더 이름을 Y축에 표시하고 각 폴더의 파일 개수를 X축에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person 데이터는 약 25,000개가 있는 반면 나머지 사물 데이터는 2,500개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정지하였습니다. 데이터 개수를 기준으로 상위 8개 데이터 클래스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클래스별 파일 개수를 플롯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도 person의 데이터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진행하기 전 어그멘테이션은 학습 데이터에만 영향을 미쳐야 하고 발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와는 철저히 분리해야 하므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train, validation, test, ratio를 7대 1.5대 1.5 비율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래스 폴더 내 이미지 파일을 랜덤하게 섞고 설정한 비율을 인덱스로 나눕니다. train, validation, test 폴더를 각각 생성하고 각 폴더 안에 클래스 이름 폴더를 만들어 이미지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킬 때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shutil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 폴더 안에 train, validation, test 폴더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 폴더 안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새, 물병, 차, 의자, 개, 사람, 그리고 식물 이렇게 클래스로 총 8개 클래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케라스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모델에 넣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는 각 폴더의 이름에 따라 클래스를 저장하고 폴더의 파일을 데이터 형식에 맞게 변환하는 저장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미지는 180x180 픽셀로 설정하고 배치 사이즈는 64개씩 묵도록 설정합니다. 리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0에서 1 값을 가지는 정규화를 실행합니다. flow from 디렉토리를 이용해 이미지 정규화, 이미지 사이즈 변환,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 train 데이터, validation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변수로 저장합니다. (8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26,000개의 트레인 데이터,
5500개의 발리데이션 데이터와 테스터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CNN 모델을 제작하겠습니다. 모델 애들을 이용해 4번의 컨볼루션 연산과 맥스풀링 연산을 진행하고 플래튼한 뒤 과적합을 제어하기 위해 0.2배율로 드롭아웃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분류기층을 거친 뒤 소프트맥스로 8개의 클래스에 대해 각각의 환율을 반환하는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의 러닝 레이트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손실함수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로 진행하고 검증 지표는 어큐러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적합 제어를 위해 모델 체크포인트와 얼리 스토핑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의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발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발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작았던 모델을 저장하고 학습을 종료합니다. 모델 서머리를 통해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몇 개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42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히스토리를 저장하며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샘플 개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고 20번 반복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컬백 메소드를 활용해 과적합되지 않는 선에서 학습을 종료시킵니다. 20번의 실행 중 15번째에서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학습 시간은 약 20분이 걸렸고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약 81% 정도 나왔습니다. 학습 히스토리에 따른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입니다. 12번째부터 손실값에 대한 향상이 없어 학습이 얼리 스토핑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발리데이션 데이터의 정확도와 유사한 약 80%의 정확도로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데이터에 대해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고 동일한 모델로 다시 학습해 보겠습니다. CVT 라이브러리로 경로의 이미지를 읽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로 이미지 증강을 수행하여 새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회전 반경은 15도, 줌은 10%, 세로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빈 여백은 배경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채웁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로를 트레인으로 설정합니다. 폴더 이름이 person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해서 person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만듭니다. 각 클래스 폴더를 순회하며 증강된 이미지들을 저장합니다. 폴더별 이미지 개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person 클래스의 개수가 많지만 나머지 데이터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데이터 개수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강된 이미지가 학습할 데이터에 반영되도록 다시 flow from 디렉토리를 활용해 새 train, validation, test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전 학습에 대한 가중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컴파일 해줍니다. 컬백에서 베스트 모델이 저장될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학습 히스토리를 저장하며 증강된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컬백 메소드를 활용하였고 늘어난 데이터 개수로 인해 학습 시간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학습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약 76%의 정확도를 가진 네 번째 이포크에서 베스트 모듈이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기 전보다 가적합이 더욱 빠르게 일어났고 학습 정확도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도 75%가량으로 5% 정도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증강이 모델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하게 데이터의 개수를 많이 증가시켜 가적합에 더 빠르게 도달된 것 같습니다. 만약 다양한 데이터를 더 추가시킨다면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였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간단한 CNN 모델을 통해서 여러 이미지를 학습시킴으로써 8개 클래스에 대해 약 80% 정도의 나쁘지 않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다른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과 결합하여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